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이제 밤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좌파 통일운동에 그야말로 맨 앞장서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백교환 씨입니다. 통일문제연구소장인데요. 이 백교환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오늘 89세의 일기로 영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좌파 통일운동이 이 백교환 이 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종결 처분이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맨 먼저 방송을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멀쩡하게 여전히 적화 통일을 주창하고 있고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식 통일 방안, 그리고 김정은의 입장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관계를 보는 이 좌파 진영의 인사들이 아직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활활 날려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백교환 씨의 사망 관련 얘기를 제가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백교환 이 사망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호 전 의원, 좀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는데요,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백교환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보낼 조화가 있으면 소외된 사람들, 투쟁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달라라는 유지를 남겼기 때문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조화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장례위원회 측에서 사양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도 좀 오늘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백교환 선생은 이 좌파 통일운동의 사실상 선수잖아요. 근데 왜 이재호 의원이 갔냐 이거예요. 국민의힘 상임 고문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일반 조문객들이 변절되다 이렇게 외쳤고, 또 일부 장례 의원들로부터 제지까지 당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호 상임 의원 고문과의 개인적 관계는, 이 고인하고는 처음 만난 것이 64년도 한일회담 반대 운동할 때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화 운동 1세대가 모두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간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지금 이 박영선, 우상호인데요. 우상호 이거, 아이고, 이 정도가 되면 빨리 사퇴하는 게 낫죠. 더 망신스럽기 전에, 이제는 사퇴를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두 번씩이나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직에 도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박원순, 사건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가 일어나잖아요. 우연히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선거 모두 성추행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 그야말로 수백억의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의 재보궐선거의 성격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당헌 당규까지 거쳐가면서 무리하게 후보를 내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에게 후보로 나온 사람들은 우선 죄송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인식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호에 이어서 우상호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실장까지도 이 박원순 시장의 성희롱 사건을 오히려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야말로 이 롤모델이라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캠프 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 사단이 이현주, 지금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 있는 이현주 의원이 이 우상호 같은 사람은 이미 5.18 당시 전야대 때 접대부를 끼고 술을 먹었는데, 그때 이미 정계를 떠났어야 되는데 무슨 서울시장 선거 나왔느냐, 사퇴하라,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박원순 롤모델이 되겠다고 하는 우상호의 대외적인 그런 발표와 SNS 활동을 통해서 바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러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이미 피해자와 그리고 피해자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가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우상호 사퇴하라.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캠프 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은 김재련 참다 못해서 이제 한마디 한다. 이 우상호 의원이 박 시장님 의족을 위로한 편지를 두고 2차 가해라고 난리다. 김재련이 피해자의 말을 인용해서 가슴 짓누르는 폭력을 참 잔인하다 하고, 나경원은 잔혹한 폭력이라고 왔는데 니들은 뭐냐? 니들이 하는 건 뭔데? 요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 나도 잘 알지만 그 여리고 착한 친구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길 바란다. 이건 가로로 써놨어요. 잘 알지만 유가족을 위로한 우상우의 편지가 왜 2차 가해라고 호들갑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리다. 뭔 말만 하면 2차 가해라고 하니. 요렇게 해서 오히려 또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국회의원도 아닌 보좌관 출신이 하는 말이라 기분 나쁘지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내가 한마디만 더 할게. 그냥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말고 노랑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김재련 변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아무아무개랑 손잡고 둘이 변호사나 해. 그게 네 수준에 맞아. 이 얘기는 결국 이제 이현주 후보도 사실 변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이서 변호사나 하라 이렇게 막말을 가하고 있어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정치여성 네트워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박원순 시장의 롤모델로 있다는 우상호 이제 더 이상 2차 가해를 가리지 말고 사퇴하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어요. 예. 이 정도가 되면 그리고 또 신전대협 있죠. 이 우파 성향의 단체 전대협 단체 여기에서도 오늘 민주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우상호의 성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 김명수 이 대법원장,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 혐의는 4가지인데요. 직권남용 혐의, 그 다음에 허위 공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죄, 4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대검에 오늘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총장 더 이상 좌고우견하지 말고 바로 해당 지검에 하달을 해서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저는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삼권 분립 정신,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김명수 바로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냄과 동시에 그야말로 인사농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인사농단이라기보다는 인사농단 갖고는 좀 약해요. 탄핵농단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사농단을 통해서 결국 만들어진 각본이 뭡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지금 처분을 내렸잖아요,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농단에 대해서 이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공수처가 설치되다 보니까 과연 공수처 수사 1호는 무엇이 될 거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고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나름대로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월성 원전 사건,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그 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건 서울중앙지검이죠.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공수처의 수사 1호가 되는 것이 공수처의 상징성에 맞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오늘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청와대 밀실회의입니다. 즉 인사간담입니다. 이 인사간담회는 뭐냐면 이번에 김은경 블랙리스트 사건이 법원에 의해서 정식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죄 판결도 상당히 중하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판결 내용 중 하나는 신미숙 비서관을 지칭하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 하나를 가지고 내정자를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로 볼 때 내정자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이 신미숙 비서관 피고인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요렇게 딱 판결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 박았다는 얘기는 결국 인사비서관 위에 윗선이 있다는 것을 강력히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판결문 때문에 과연 이 윗선은 그러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그럼 윗선은 왜 수사를 안 했느냐? 그러면 안 한 이 윗선을 과연 검찰은 다시 수사할 수 있느냐?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면 누가 수사할 수 있느냐? 요런 이제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다. 왜? 공수처는요,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을 포함한 범죄 수사하도록 공수처법에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밖에 수사할 수 없다. 이러한 지금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왜 윗선을 수사를 못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은경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 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하는 것도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윗선을 수사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수사팀에서는 신미숙 인사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인사수석을 수사하고 싶었어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김은경 장관과 신미옥 비서관 모두가 이 윗선에 관한 검찰의 이런 추궁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인사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내정자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 내정자가 결국은 이 환경부로 넘어와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 간담회에서 과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이것을 검찰이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미숙 이 당시 비서관이 이 검찰이 조사해서 인사 간담회에서 어떤 내용을 토의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안상 밝힐 수 없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영장 전부 기각됐죠. 그 다음에 신미숙과 김은경이는 윗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사 간담회에 관해서 신미숙이가 보안상 얘기할 수 없다고 딱 잘라 진술을 거부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수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더 이런 근거도 없이 만약에 조현옥 이런 사람들 수사할 경우에는 결국 물적 근거가 없으니까 무혐의 처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일사부재력의 원칙에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수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의 피해자나 또는 시민단체가 추가적인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9년도 4월서부터 이 공소시효는 계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26년 4월까지 아직도 6년 정도의 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은 딱 추가적인 그런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돼요. 그러나 공수처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인지한 사건으로 인해서 인지한 사건으로 다시 수사할 수가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비서실의 경우에는 3급 이상만 되더라도 이 공수처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1호는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금 의견들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어떤 내용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되냐면, 공모 절차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내정자를 사전에 선정한 경위, 그 다음에 인사 간담회가 법령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서 맞게 열린 것인지, 그리고 내정자에 대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민정수석은 간담회에 참가했는지, 간담회 참여자들은 이러한 절차가 단순한 추천을 넘어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파악이 되면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 수사팀 의견을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법원 말이죠. 참 이상한 건데, 울산 원전 이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래서 이 박운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 백운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법원 영장에 말이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입증 부족이나 검찰한테 준 기각 사유는요, 입증, 즉 이 여러 가지 죄목에 대해서 이 입증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기자들에 대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범죄 혐의에 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법 쪽의 비판은 뭐냐면, 입증 부족이라는 말은 판결문에서, 법원이 판결문에서 쓸 수 있는 용어라고 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기각하느냐 아니면은 발부하느냐, 요것만 내세우는 판결이기 때문에 입증이라는 말을 구속영장 기각할 때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가, 구속영장만을 발부하는 판사가 본안 판단까지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자들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쓰는 이유를 댔기 때문에 이것은 또 그런대로 일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를 각기 쓴 것이 법원이 석연치가 않다. 이것이 하나 이제 문제가 되게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기각 사유에 박상옥 대법관의 별개 의견을 거기에 인용을 했다고 그래요. 이 박상옥 대법관이 말하자면 소수 의견으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전지법에서 이걸 주장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판결할 때 박상옥 대법관의 의견은 별도의 소수 의견에 불과한 것을 이번 영장 기각할 때는 주요 의견으로 인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번 영장 기각을 판단한 이 판사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인사농단 때문에 문제가 생긴 판사 중에 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6년째 지금 현재 연임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서울중앙지법 탄생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윤종섭 부장판사를 또 유임을 시켰느냐?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민걸 사법권 남용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의원 등의 1심 선고 때문에 유임을 시켰다라는 것이 정통한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이 판결은 2월 18일 내일 모레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2월 18일 예정된 판결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아직 기록 검토, 그 다음에 판결서 작성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내달 10일 날 재판을 열어서 내달 그러니까 11일 날 선고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바로 뭐냐? 지금 인사농단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인 윤종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사농단 비판이 어느 정도 딱 식은 다음에 판결을 내리겠다. 그래서 반드시 유죄 판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김명수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들이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이 우려를 감안해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야말로 법과 원칙 그리고 이 과거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 판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명의 현직 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거의 다 전부 현재까지는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죄 판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민걸, 이규진 판사의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예견을 할 수 있고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경우에는 바로 김명수가 또 로비를 시킨 사람이 바로 이민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가 또 이 재판에 넘겼어요. 이런 김명수의 이중인격적 성격을 두고 과연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품을 가졌는지 또 한 번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저녁 방송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또 중요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옥현 안보정론 계속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